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갈등을 빚다가 전격적으로 만난 건데,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홍석준 의원님 이 광경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참 다행이고 예. 빨리 좀 수습되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서천 화재가 빨리 이제 그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사실 화재가 좀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저희 대구 같은 경우도 서문시장 화재가 참 유명한데, 화재가 일어나면 좀 시장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저 지금 설도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서천 지금 시장 화재가 거의 한 230곳 정도 어떤 점포가 전소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급히 가셨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원래 다른 일정이 있지만 그거 이제 계획을 바꾸어서 갔는데, 특히 이제 거기가 지금 사무총장하고 장동혁 의원 지역구도 해서 네.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조화가 되었고, 또 올라올 때는 대통령 전용 열차로 같이 이제 올라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그 동안에 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조금 뭐 비춰졌던 어떤 그런 어떤 갈등이랄까 뭐 그런 어떤 의견들이 저는 상당 부분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라든지 특히 이런 어떤 서천시장 화재의 건도 예. 사실 자꾸 그 정쟁의 거리로 저는 활용하는 게 참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있던 그 극적 화해의 어떤 그런 자리로 갔습니까?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오늘 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가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도 온다고도 합니다. 예. 뭐 거래하면서 같이 뭐 현장에서 조우했다고 지금 나타났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금 하마와 싸운 어떤 소방관도 격려하셨고, 네. 그리고 상인회장단하고도 간단하지만 이제 미팅을 하시면서 그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 재난 구역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충남도지사 김태흠 지사에게는 빨리 상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전 내지는 지원 대책을 정부와 관계자들과 언행해서 빨리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상인들 수백 분을 일일이 손을 만지면서 하실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통령 일정상 불가피하게 그런 예. 것은 이제 충남도지사가 이제 하시고, 큰 어떤 바운더리에서 대통령이 하실 것은 전 다 하셨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 쇼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하해했던 그런 것 자리로 갔다,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해를 위한 정치 쇼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새벽에 이미 내려가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또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상인 대표단하고 짧지만 그 김태흠 지사나 행안부 장관과 다른 어떤 시도인이 있을 자리에서 예.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부 기다리고 계신 상인들을 못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상인들을 안 만났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이게 화재 현장이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 목적 때문에 간 것만은 아니겠지만, 특별열차를 같이 타고 올라오는 것도 예정에 없던 일인데 갑자기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좀 2, 3일 만에 빨리 갈등이 풀린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좀 봉합이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일단 그 뭐 두 분 간의 그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하루 이틀 쌓여진 것이 아니고, 예. 문재인 정부 때 뭐 채널A 뭐 사건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사선을 넘은 어떤 동지지 그런 어떤 깊은 관계가 좀 깔려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어떤 뭐 사소한 문제로 의해서 그 하여서는 뭐 총선을 망쳐서는 이제 그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을 입은 어떤 그런 어떤 그 현재 어떤 상황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번에 이제 확실한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또 깨진 것은 저는 전화위복에 좀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진짜 이분이 목사라는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뭐 독립투사라도 된 마냥 2022년 9월달에 가서 그 몰카로 그렇게 하고 한 것을 대해서 네. 막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죠. 그 네. 민주당 의원이 주선을 해서, 야,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몰카 공장의 범죄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걸 몰카 공작을 넘어서 선거 공작으로 지금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싶기도 싶은데 그런데 이제 진실은 그렇지만 또 국민의 어떤 감정에서 보는 시각은 일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어떻게 이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만간에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또 일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뭐 백이든 파우치든 야당 의원 부인이 받았으면 뭐 압수수색하고 난리 났을 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네. 이건 마치 그 야당 의원과 지금 김건희 여사 영분을 동격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는 그 국외에 있던 그런 어떤 선물 받았을 때는 그게 국고로 기속되지 개인이 활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받아서 이걸 뭐 뇌물 횡령으로 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굉장히 국민을 좀 호도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뭐 그 옷을 뭐 계속해서 그 출국할 때마다 갈아입어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나온 옷이냐 뭐 그 비용을 밝혀라 뭐 제대로 했는데 당시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못 밝힌 그런 어떤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쉽게 조금 이해가 갈 문제인데 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국민에게 좀 소상한 또 좀 설명도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이 후원회장 맡은 사람 올라왔을 때는 그 최고위 회의에서 빠지던지 기피 신청하듯이 재판부처럼 뭐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최고니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절대가 안 그러죠. 어떻습니까? 예, 예. 예. 정치인의 의원 원래 그 정치 신인들 뭐 또 초선 의원들 후원을 잘합니다. 대표적인 후원 사례가 김남국 의원 불러가지고 네. 정치인 TV에서 한 푼 줍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후원 부탁도 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예. 일이 있었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장 이제 민감한 공천 시기에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 후원회장을 하는 어떤 측이 보면은 그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도전자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예비 후보자를 그 지금 후원 그 회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를 제기하고 있는 광진구의 전해숙 의원 지역구의 예비 후보자 이제 그 후원 회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현역 의원으로서는 조금 이제 그 불공평한 이런 공천을 주장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도 뭐 자칭 타칭 뭐 수석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아 득표를 제일 많이 받으셔서 실제로 예, 수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 후보는 이게 불공정하다 그렇게 네.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후원회장으로 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딸을 중심으로 한 강성 친명 조직에게 어떻게 보면 그 이 사람을 찍으라는 어떤 좌표 찍기식으로 이제 돼버린 거니까 네.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진박 간별사 논쟁에 우리 당 이상의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지금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예.